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학교의 iClear 2020의 하이라이트 서머리지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머신러닝과 헬스케어, Changing the Future of Healthcare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캠브리지 대학의 미하일라 반더샤 교수였고요.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봤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꼭지를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커버할 주제는 Automating the Design of Clinical Predictive Analytics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연구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환자든 질병이든 이게 프로그레션 하는 것들을 예측하는 분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 자체의 그 모델 디자인을 어떻게 자동화할까, 이제 이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토ML 같은 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질병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뤄야 될 질병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질병별로도 변수가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니드도 많죠.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가 적당하냐, 뭐 어떤 검사가 적당하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심지어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바뀌어요. 계속 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질병이라든지 치료별로 모델을 하나씩 따로따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머신러닝으로 하여금 이런 그 크래프팅 이거 만드는 모델 만드는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토ML 이슈죠. 그럼 기존의 오토ML을 왜 못 쓰냐? 뭐 대표적인 게 뉴럴 아키텍처 서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학 분야에 넣어 보면은요 생각보다 성능이 잘 안 나와요. 그 뭐 특히 임시로 그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도 하고 메타러닝도 하는데 이게 다 뭐 가끔씩 적용되는 그런 경우에 잘 맞기도 하지만 다른 거 넣으면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미싱되는 게 많거든요. 의학 데이터는 빠지는 게 많아요. 그럼 이걸 핸들링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고려 안 돼 있지. 그다음에 불확실한 것도 많거든요. 그럼 불확실성, 확실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uncertainty를 어떻게 잡아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부분의 오토ML 문제가 분류 문제를 푸는데 의학에서는 전망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해야 되니까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라든지 타임 시리즈 그리고 또 치료 같은 경우에 옵션을 두 개, 세 개를 놓고서 서로 간에 이제 리스크 비교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더 제너럴한 어떤 그 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안하게 된 게 ICM의 2018년에도 이제 발표가 되었던 오토 프로그노시스입니다. 이 보시면은 요 위에 이제 그 메타러닝에 해당하는 기존에 있었던 코호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고 베이시안으로 그 각 단계별로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서튼티와 관련된 처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데이터를 실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빠져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들, 여기 있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피처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을 해주기 위한 작업들, 뭐 디멘션을 줄인다든지 시그널에 이상한 걸 뺀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그리고 분류하는 태스크가 제일 많은데 분류도 있고 이제 예측도 있고 여기는 이제 많이 바뀌어요 알고리즘들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디시전 트리를 쓰거든요. 디시전 트리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쓸 건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죠. 이제 데이터를 잘 정제를 하고 봐야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네 단계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자동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앙상블 테크닉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여러 개를 조합해 가지고 많이 써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겁니다. 앙상블을 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밑에 있었던 것들 많이 보여준 거잖아요. 미싱 데이터 처리하는 거, 프리 프로세싱 하는 거,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앙상블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섞어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거 또는 조합해서 결과를 내냐 하면 uncertainty 이슈하고 information loss 이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uncertainty 이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서 배울 수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반드시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딱 쓰게 되면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유용한 정보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니까 앙상블을 쓰는 게 제일 좋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양상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곱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숫자가 110개라는 건 요 알고리즘 숫자가요. 이게 열 몇 개, 이게 열 몇 개 뭐 등등등등 해 가지고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변수의 숫자를 하이퍼 파라미터 숫자를 카운트를 해 봤더니 110개나 되더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소위 얘기하는 하드 러닝, 하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가 됩니다. 이걸 풀어내는 게 이제 핵심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제시한 게 CPSH라고 하는 최적화 기법을 제시를 합니다. Combined Pipeline Selection and Hyperparameter Optim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뭐 기본적으로는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뭐 베이시안 그 최적화 방식을 적용을 한 거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저는 뭐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그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각각의 단계별로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들인데 이걸 변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디멘션이 10개가 넘으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10개가 넘으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최적화해서 얻어내야 되는 건 몇 개라고요? 110개. 그러니까 10개가 넘어버렸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죠. 이제 뭔가 좀 변형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novelty, 좀 특이한 이 연구의 이제 특이한 점이 이제 이건데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structured kernel sharing이라 그래가지고요. 이런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베이시안 옵티마이제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수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논문을 직접 보시는 게 낫고요.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이디어는 어, 알고리즘들끼리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코릴레이션 알고리즘들도 같이 연결돼 있거나 비슷한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는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류의 코릴레이션 자체를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 이 자체를 학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 스트럭처럴드 커널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고 코릴레이션이 있는 알고리즘끼리 묶었어요. 그래서 뭐 가우시안 프로세스나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리뷰를 오늘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그룹 알고리즘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10개를 많이 줄여내 나갈 수 있겠죠. 각각의 그룹마다 그 디멘션은 굉장히 좀 적게 가져가고 각각의 그룹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베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더니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더라. 이제 이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슈에만 쓸 수 있냐? 클래시피케이션 대신에 프레딕션을 여기다 넣어버리게 되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파이프라인에 오토 프로그노시스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걸 넣어가지고 여러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나는지에 대한 서바이벌 모델들을 예측하는 걸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컴피티션 하는 거를 집어넣는다든지 뭐이 연관성 같은 걸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각각을 집어넣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여러 연구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실제로 쓰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 구조는 이 비슷하게 가져가고 이런 알고리즘 몇 개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적용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실용성이 굉장히 높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